서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학교 정문에서 120m 떨어진 곳으로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를 되살리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른바 품앗이 마을 돌봄이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굣길 학교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이른바 숙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에서 사망사고를 내 윤창호법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횡단보도였지만 스쿨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경찰서 내거리 앞 횡단보도. 가방을 맨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과 부딪힙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60살 B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확인됐습니다. 우측 진입로에는 과속방지턱까지 설치됐지만 숙취운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날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 또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지 못했는데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20m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은 평소에도 위험한 등하굣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다닐 때 차들 보면 차들이 그냥 그냥 지나가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 스쿨존 기준은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로 지정돼 있지만 사고 지점은 평소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통행량이 많고 그랬다 보니까 시민의 그 입장에서 보면 스쿨존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법적 책임이라든가 그 생활 불편 이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사고 현장이 스쿨존이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경찰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경찰은 지자체,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과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 중에 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 137명을 직접 방문해 추가 학대 여부와 분리 필요성을 살필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 등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를 되살리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실제 검증된 만큼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안경점.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쓰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매출이 전달보다 20%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오히려 10%가량 증가한 건데 코로나19 충격을 견뎌내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전에 매출이 떨어졌던 것보다는 확연히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지역 소비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동기보다 적던 지역 카드 가맹점 매출액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를 돌파해 넷째 주에는 최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소비를 늘려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재난지원금 취지가 기대만큼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겁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미 많이 사용된 만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간 소비 증가를 전망한 한국은행도
그 전제 조건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여건 개선을 꼽았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넉 달 연속 하락하던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반등시킬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와 지자체 이전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말 이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지역 서비스업 분야 피해액이 지난 석 달간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서비스업의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숙박과 음식점, 운수 등 11개 서비스업 분야에서 약 5,019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고강도로 시행됐던 지난 4월의 피해 액수폭이 3월보다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며 이는 긴급 생활 안정자금과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등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지기도 했지만 육아 문제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른바 품앗이 마을 돌봄이 대전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형 아이돌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속성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또래는 물론 언니, 오빠까지 10여 명의 아이들이 자연스레 섞여 게임도 하고 요리도 나눕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하고 문제도 같이 풀면서 하고 주사위 게임, 수학으로 관련된 거 게임 해가지고 재밌어요. 지난해 설립된 이 마을 학교는 엄마들이 선생님입니다. 품앗이를 통해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겁니다. 형아들한테 배울 점도 사실 많이 있고 또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다독이고 이런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전에는 이런 품앗이 형태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6곳. 대전시는 이런 마을별 돌봄센터와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마을 단위 돌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나 초등학교 돌봄과 달리 이런 마을 품앗이 육아는 사람과 공간을 구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돌봄 공동체 활동가, 즉 맘코치를 양성하고 배달 강좌 등을 통해 마을 품앗이 육아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독방 육아와 틈새 보육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갈 수 있는 힘을 길어주는 네트워크 단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을 나누면서 해결해 나갔을 때 코로나19 사태 속에 가정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돌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즉 지속성이 대전형 돌봄 품앗이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으로 시작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군과 맞서 독립군이 대승을 거둔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기도 하죠. 척박한 만주 땅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고 독립을 향해 싸웠던 독립군들. 당시 그들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 100년 전인 1920년 6월 홍범도 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만주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과 전면전 끝에 처음 승리한 순간들을 그려냈습니다.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이 거둔 빛난 승리였습니다. 나라 백성 사람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총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기록. 일본군과 맞서 수백 명을 죽이고 봉오동 계곡으로 유도 작전을 펼친 뒤 고지에서 사격해 대패시킨 순간이 담겼습니다. 심지어 일본군조차도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식 총과 탄약을 가지고 있고 지형을 이용해 방어할 때 용감하게 싸운다며 독립군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등 독립전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이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대 당사자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 당시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독립군들의 어떤 용기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준 많은 사람들의 희생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3.1운동으로 독립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 선조들이 전면적인 독립전쟁에 나선 100년 전 당시 순간들을 품고 있는 유물 8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사르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신었던 발사기를 비롯해 독립군인 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나섰지만 굶주림 등 고통을 참고 버텨야 했던 가족들의 일기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머나먼 땅에서 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게 모두 잘 준비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가슴이 좀 뭉클하고.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에선 일제 징용에서 탈출해 광복군이 됐던 치열했던 당시를 증언한 독립군들의 생전 인터뷰도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사엽 위원장을 만난 양 지사는 충남이 미래 국가기관 산업의 중심이자 서해안밸리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충남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된 균특법은 다음 달 8일 시행되며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고 박형경 씨 사망 사건을 두고 원청인 쿠팡의 책임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정의당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 자연휴양림 앞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쓰러진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56살 고모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내린 비로 나무가 도로 방향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공무원 2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하거나 피해자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해 많게는 29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7살 비군 등 10대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